네, 상암동 선곡 맛집 선곡 진검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지고 계신 승부사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네. 두 분 앞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면 예, 지금 유튜브 네, 구독자분들께서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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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유튜브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최근에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검찰개혁 공수처법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했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떠세요? 오신환 전 의원님은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의 검경 소위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공수처법에 대한 네. 책임을 맡고 계셨던 분인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 뭐 어쨌든 뭐 답을 정해놓고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정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어쨌든 이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래도 차선을 선택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을 봤을 때는 이 민주당도 과연 진정성 있게 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자 했는가. 오히려 답을 정해놓고 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국엔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것으로 수순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큰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네, 유정미 의원님은 아무래도 뭐 노회찬 전 의원의 어떤 뭐랄까요 그 유지랄까 평생에 좀 뜨시기도 하셨던 공수처 드디어 통과가 됐고 개정안도 통과는 됐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마냥 막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정의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네. 뭐 공수처라는 게 정의당의 굉장히 중요한 당론 중에 하나였지만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너무 거칠게 일을 진행을 해왔고 또한 이 공수처 의 굉장히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문을 남기면서 이 표결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이 어제 오늘 표결 때까지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공수처를 일단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론으로 모아져서 표결에 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민주당 어깨에 굉장히 막중한 과제가 저는 놓여져 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을 좀 많이 성찰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만큼 좀 잘 출범하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뭐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오늘이 고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지 2년 되는 이주기입니다. 그래서 소회도 역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미 의원님. 사실 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치러지는 비용보다는 사고 이후에 보상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이고 예. 또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대부분 하청 외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책임을 져도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또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국회가 이렇게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거의 살인 방조죄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주기를 맞아서 다 추모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정치가 지금 추모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돌이켜 보면 그것이 내가 만약 나의 가족과 내 친인척들이 그런 사고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치권에서 여야 할 거 없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지금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 그런 것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요.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두 분이 어떤 선곡을 해오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정미 전 의원 미디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친구야 너의 빛나는 눈은 사라지고 너의 죽음이 남아 우리들을 개한다. 네, 이곳에 나는 노래 소개와 그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오늘 만약에 제가 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노래를 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김용균 추모사업회에서 만든 앨범 중에 너의 소원은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의 소원은 그저 우리 삶,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기를. 이 얼마나 처연한 소원인가. 네. 우리는 일상조차 절박하다. 당연한 삶을 사는 게 참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듣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오신환 전 의원, 신디는 어떤 선곡을 했을까요? 음악 주시죠. 네,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다른데요. 네. 네, 가수 뭐- 우리가 뭐 아는 노래지만 네. 그래도 소개 좀 해주시고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2주기지만 뭐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정치권에 대한 무책임 또 무능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오늘 하루 정말 나 몰라 그리고 나 책임 없어 뭐 그런 의미로서 엄정화의 몰라를 선곡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저희 국민의힘 이제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께서 저희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의사를 밝히고 또 법안까지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물론 당의 전체 구성원들이 100%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나몰라 했던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희 당이 법사위 과정에서 다른 공수처법이나 여러 가지 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처리하지 않고 뭐 오늘에서야 뭐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좀 아쉬움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정의당의 경우는 이게 당론으로 1호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뒤통수 맞는 정의당 굉장히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당의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워요. 공정거래법 통과하는 과정들도 보면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하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디가 선택한 세민의 너의 소원은 그리고 신디가 선곡한 엄정화의 몰라 두 곡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듣고 나서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기 전에 오신환 전 의원님께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마침 청취자분들도 그런 문자를 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인데요. 4211님. 아니 원래 정의당이랑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손잡기로 한 거 아닌가요? 뒤통수 맞은 건가요, 정의당?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4211님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낙연 대표께서도 대표에 출마하실 때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뒤통수를 쳤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맞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 뭐 자꾸 네. 뒤통수 얘기하시는 건 정의당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소수 정당으로 예.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원내대표가 또 단식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예. 일이 있어도 이걸 관절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는 점 이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도 이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미 의원이 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네. 일단 산업재해 자체를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에서 다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중시설 그리고 뭐 궤도 운행 그리고 미연물 업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산업재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루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까지는 산업재해가 벌어지면 하급 관리들이 다 책임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나고 이 기업의 진짜 책임자들은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기업 법인과 최고 책임자에게도 분명하게 산업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 수위가 너무
너무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보통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그걸로 다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습니다. 2%도 채 되지 않고 그것도 한 9개월 정도 뭐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처벌 수위가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처벌 수위가 낮아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처벌의 한선을 제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자 하는 것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일들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로 우리가 잃는 그 목숨들을 좀 막고 지키고 줄여보자. 네. 그렇죠? 처벌을 강화하면 처벌보다는 처벌이 강화되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사전에 예방. 안전 조치를 할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신환 저는 뭐 의원님.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사망 사고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네.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예. 저는 지난번 산안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벌금형이나 뭐 아니면은 그냥 그 유예하는 집행유예. 이런, 집행유예로 이제 선고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그 기준 자체도 사실은 다른 타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도 6개월 미만의 징역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업이 이게 처벌 위주로 가는 것 물론 뭐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지라 처벌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기업에 대한 문화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원청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청에다가 떠넘기는 이런 어떤 제도적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당이 낸 법안이나 민주당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사실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가장 센 거죠. 그런 이미자 의원이 이미자 발의했죠. 의원.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하한을 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현실적인 측면들을 감안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것을 맞춰나가는 측면이 필요한데 너무나 그냥 아니면 말고식에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들을 회피하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 안에서 지금 논의가 통일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못 시킨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OECD 12구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1년에 2,000명이 넘게 죽는데 그 예. 죽음의 어떤 그 현상 자체가 너무나 후진적인 거예요. 맞아 죽고 끼어 죽고 뭐 떨어져 죽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비교하실 거 없습니다. 영국도 이런 센 어떤 법안을 통해 가지고 기업 살인법. 산업재해를 예. 줄여 나갔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도 너무 유례 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젠 더 이상 이걸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이제 끝났고 임시국회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뭐 이정희 의원님 말씀처럼 영국은 그 기업 살인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이고 오신환 의원님 짚어주셨던 미국 같은 나라는 민사 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네. 엄청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형사 제재를 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특징이 또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려다 보니까 이제 형벌 위주로 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려면 토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각 당이 모여서 목표는 같으니까 예방 위주를 좀 충분하게 하든지 처벌에 대한 수위를 맞추든지.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급박함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급박함이 국회 없다. 안에서. 예. 그러니까 법사위가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을 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소위 안에서 15분 논의되고 끝났습니다. 예. 사실 20대 국회 저도
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 소위 안에서 밤을 새고도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밤새고 논의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낙연 대표가 그 김용균 2주기를 맞이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말씀 말미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 초에는 뭐 통과를 시키겠다. 아니 임시국회에 오늘 소집됐는데 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오신환 의원님은 원내 대표도 하셨고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에 계실 때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정하려고 많이 묻어내를 쓰셨는데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당리당량 문제도 아닌데 모여서 토론해서 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어쨌든 원청이 일정 정도 책임져야 되는 것에 동의하고요. 네. 예, 그런 컨센서스는 있다고 보고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예방하고 더 투자하고 안전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각 경영주, 사업주들이 처벌에 대한 하한을 어떻게 네. 할 것이냐. 지금 2년,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하한을 정하되 그 기간을 조금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저는 뭐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미 일정 정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충분히 저는 합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법안들을 이 쟁점이 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법 사이에 논의해서 국민의힘은 전체가 빠져 있는 상태였고 거기서 다른 법안들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듯이 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뒤로 미루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에만 당력들이 모아져 있고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일제 차순위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고 이런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권력자들에게만 관심이 네. 있고. 네, 가슴 아픈 마음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우리 국회가 진정 토론과 또 협상과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팽팽한데요. 지난주에 동점이었습니다. 네. 무승부였는데 처음으로요. 오늘은 어떨까요? 5696님. 멀쩡하게 출근한 직원을 온전히 그대로 집으로 퇴근할 수 있게요. 이정미 의원의 한 표요. 8526님. 신디 한 표요. 네, 0254님 당연히 너의 소원은입니다. 8888님 엄정화 난 몰라 한 표. 6047님 미디에게 한 표 드려요. 선곡하신 노래 제대로 들어보고 싶네요. 과연 그러면 결론은요? 두두두두두두두. 네, 세민 너의 소원은 골라주신 미디의 승입니다. 혹시 1, 2부 끝곡으로 틀 시간이 혹시 없으면 3, 4부 클로징 곡으로라도 꼭 오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한 분이 놀라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6317님께서 오신환 의원님하고 이정미 의원님하고 생일이 같은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몇 월 저 며칠이세요? 2월 7일. 저도 2월 7일이. 어머. 아 맞답니다. 2월 7일 근데 저는 같답니다. 생년월일만 주민등록상 그렇게 되어 아, 있고요. 그래요? 아, 이건 뭐 선곡 진검승부를 위해서 두 분이 태어나신 운명적인. 대단하네요. 그런데 뭐 부인하시라고 애쓰시는 오 의원님, 뭐 서류상으로만 그렇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쨌든 뭐. 싫어요? 저런 생각.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이러니 국회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아니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